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중세 유럽에서는 당근의 색상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으며 특히 보라색, 노란색, 흰색 등이 일반적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주황색 당근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네덜란드 왕가인 오렌지 가문을 기리기 위해 주황색 당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숙하며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채소 당근. 눈을 밝게 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 저도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도 잘못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위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효과를 2배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글씨도 흐릿하게 보이고 무릎은 시큰시큰 아프고 젊었을 땐 멀쩡했던 몸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걸까? 이런 고민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지셨죠? 사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고 눈이 침침하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그 과정을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눈 건강입니다. 눈이 건조하고 침침해지는 건 단순한 노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야맹증 같은 시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시력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 앞이 잘 안 보이거나 조명이 어두운 공간에서 시야가 흐려지시는 분들이라면 당근을 꼭 챙겨 드세요. 둘째, 당근은 노년기에 취약해지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감기 하나에도 며칠을 끙끙 앓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럴 때 당근 속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감기뿐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당근은 장을 깨끗이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장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변비나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아침에 당근 하나를 드시거나 주스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혈관 건강도 당근이 지켜줍니다. 연세가 들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근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켜주며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물질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의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눈 건강 지표와 혈중 항산화 수치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면역세포 활성도가 약 20%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당근의 효능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당근에는 도대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할 부작용은 바로 카로틴 혈증입니다. 이건 이름도 낯설고 무섭게 들리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근을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카로틴 혈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중장년층은 간의 해독 기능 또한 떨어지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근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저하와 위장장애입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식이섬유가 위벽을 자극해 복부 팽만감, 트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당근을 아침 공복에 과하게 섭취한 후 속쓰림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나이에는 부드럽게 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혈당 변화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땐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지만 익히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올라가면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익힌 당근을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수면 중 저혈당 쇼크가 오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칼륨 섭취를 과하게 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에는 칼륨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주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근을 함께 드실 경우 칼륨이 오히려 너무 많아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증상은 부정맥이나 심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당근을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는데 어째서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탈이 나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해독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식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같이 드시지 말아야 할 식품은 오이입니다. 당근과 오이는 대표적인 채소라 함께 샐러드로 많이 먹지만 사실은 그 조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를 막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며 뇌세포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양소가 오이 때문에 사라진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따라서 오이와 당근은 따로 드시고 같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38%나 낮게 나타났으며 위장장애를 겪는 참가자 비율도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오이에 함유된 성분이 당근의 영양 성분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당근을 피클로 만들어 새콤달콤하게 먹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서 자주 활용되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당근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위를 자극해 속쓰림, 위염,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당근 식초 무침이나
피클을 즐겨 드실 경우 배가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체질에 따라서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근과 함께 드실 경우에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세 번째는 무입니다. 무와 당근은 한 접시에 담겨 무침이나 나물로 자주 식탁에 올라오지만 사실 이 둘은 궁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에는 A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 당근에는 B라는 또 다른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두 효소는 서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소화 흡수를 떨어뜨리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며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과 무를 생으로 무쳐 드셨다가 배에서 가스가 차고 방귀가 심해지는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세가 들수록 장내 가스 조절이 어려워지고 복부 팽만감이 오래가며 수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와 당근은 되도록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효과가 쏙쏙 나고 어떤 날은 별로인 것 같고 그 차이 사실은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도 궁합이 있듯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은 같이 먹으면 서로 시너지를 내지만 어떤 음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당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면서 왜 나는 효과가 없는 걸까 하셨던 분들, 혹시 생당근만 열심히 드신 건 아니신가요?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에도 이롭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죠. 볶은 당근 요리나 살짝 구운 당근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용성 비타민 섭취 시 건강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베타카로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달걀입니다. 당근과 달걀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식재료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줄 뿐 아니라 기억력과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자주 겪는 깜빡깜빡하는 증상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달걀찜이나 당근 오믈렛으로 조리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릴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는 그 자체로도 유명한 건강 음료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펙틴이 만나 장 건강을 극대화해 줍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장 운동이 둔해지기 쉬운데 이 두 식재료가 만나면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해주고 복부 불편함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당근 사과 주스를 한 잔 드시는 습관은 하루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라는 말처럼 장이 편안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혹시 봄 부추는 인삼이나 녹용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부추를 단순한 채소가 아닌 몸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약초로 여겼습니다. 고전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기양초, 즉 기운을 북돋우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풀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백 년 전부터 약초로 인정받아온 이 부추, 오늘날 우리 건강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부추의 4가지 대표적인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현대인은 잦은 외식과 음주, 그리고 끝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돼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지방간, 만성간염, 피로 누적이 점점 잦아지게 되죠.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을 보호하고 어혈을 풀며 기운을 북돋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추가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여 해독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부추가 우리 간 속에 쌓인 피로 물질과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만성 피로와 간 수치 상승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부추의 간 보호 효과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바로 소화력입니다. 식사 후에 쉽게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입맛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부추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순환시켜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위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이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만나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부추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까지 겸비하고 있어 위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부추에는 섬유질도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던 어르신들도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마치 위장을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속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 같고 자주 저리거나 어지러운 분들 종종 있으시죠? 이는 대부분 혈액순환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가 혈맥을 소통시키고 음혈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말초 혈관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능을 말합니다. 부추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노년기 순환기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손발저림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뚫어주는 배관공처럼 부추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도 부담 없이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천연식품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력 회복 및 정력 강화입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력 저하와 무기력감입니다. 본초 강목에 부추는 양기를 일으키고 허한 것을 보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정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여성에게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부추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하는 작용을 통해 전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주며 체온을 높이고 몸의 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그네슘, 칼슘, 철분 등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기혈 순환을 통해 잠을 깊게 자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에겐 부추가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천연 비타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의 특별한 효능을 알게 됐으니 이 효능을 배가시켜줄 찰떡궁합식품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추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노화 방지와 항산화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폴라본,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고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추가 콩을 만나게 되면 체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부추의 비타민과 콩의 무기질이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켜 오래되고 약해진 세포들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검은콩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 내 지방 축적을 막고 부추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할 때 동맥경화 예방과 혈압 조절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부추와 검은콩을 함께 섭취한 군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콩은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는 찰떡궁합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이유를 단지 맛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찰떡궁합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단백질, 지방, 철분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이 B1이 몸에서 흡수되려면 보조작용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추의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대폭 높여줍니다. 이는 피로 해소는 물론 기억력 증진, 신경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의 지방은 장에서 흡수되기 어렵고 위에 부담을 주는데 부추는 이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 위장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부추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가 다른 육류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부추는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아주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찰떡궁합은 바나나입니다. 부추랑 바나나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이야말로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알리신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부추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신장 기능이 향상되고 소변 배출도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부드러워 부추처럼 향이 강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입맛도 살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는 이 조합이 부작용 없는 천연 치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추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고단백 식품이며 부추 또한 온열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이 만났을 때 서로 열기를 부추겨 몸속 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부추는 열을 일으키므로 열성 체질이거나 혈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추와 소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열기가 올라 속쓰림, 설사, 복통 등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며 체질적으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강한 자극이 되어 위벽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같이 외부 온도가 높을 때 이 조합은 체내에 열을 더욱 쌓이게 해 두통, 가슴 답답함, 땀 과다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위장장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작용이 충돌하며 체내에서 기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장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추 속 알리신 성분과 꿀 속 효소가 만나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복부팽만,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꿀은 당분이 높고 발효작용을 일으키기 쉬워 부추와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과 장내 가스 생성이 과도해져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한방영양식단 연구에 따르면 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위장운동 저하와 장내 유해균 증식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꿀을 자연의 보약이라 여기고 부추즙을 만들어 꿀을 타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과 약을 잘못 섞은 격이 될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이 조합이 절대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부추 못지않게 몸에 좋은 채소지만 이 두 가지 채소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불청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결석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풍부한데 부추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면 체내에서 불용성 물질인 수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 결석을 형성하거나 요로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미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결석을 재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시금치와 부추 속 칼슘이 만나면 결석 위험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이 조합은 실제 임상적으로도 피해야 하는 금기 조합입니다. 노년층은 체내 수분이 부족하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부추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결석뿐 아니라 요통, 소변 이상, 전신 피로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